최근 부산의 남자분이 겪었던 사연입니다. 성민 씨는 개인주택 2층에 살았는데 1층은 집주인이 살았고 2층 월세로 들어와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 사이의 공간도 좁았는데요. 2층 난간에서 손을 뻗으면 옆집 난간이 잡힐 정도로 집들이 빼곡히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처음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옆집도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우편함에 고지서들이 잔뜩 있었다고 합니다. 집도 전부 커튼으로 쳐져 있고 밤에도 불을 켜지 않는 곳으로 봐서 오래된 빈집으로 보였습니다. 뭔가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던 옆집이었으나 빈집이야 워낙 많으니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그 후 신경을 안 썼다고 합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도 거의 한 달이 될 무렵 성민 씨는 2층 난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집 2층에 어떤 여자가 난간을 잡고 지나가는 행인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얀 잠옷 차림의 젊어 보이는 여자. 그렇게 2층을 서성이고 있었는데요. 빈집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사나? 그리 생각하다가도 입구에 널브러진 고지서하며 더운 여름인데도 늘 커튼이 쳐져 있고 창문은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조용하고 제 여자는 더위를 안 타나 그리 생각하다가도 저 여자가 산다면 왜 밤인데도 집안에 불을 켜지도 않는 것인지 의문점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묘하게 끌리는 여자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놓고 보기 뭐하니 담배 피우며 힐끔힐끔 성민 씨는 그 여자를 봤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정면을 응시했다 아래로 내려봤다 하다가 2층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또래의 여자에다가 미모도 괜찮다고 성민 씨는 생각했기 때문에 옆집에 이사 왔다는 핑계로 인사나 해볼까 하다가 요즘에는 이웃끼리도 서로 모르고 지내는 시대라 괜히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굳이 옆집에 찾아가는 것을 접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층에 담배 피러 나올 때나 바람 좀 쐬러 나올 때 가끔 그 여자도 2층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힐끔힐끔하고 그 여자를 쳐다보는 성민 씨. 인사나 할까 하고 그 여자를 불러보려다가도 선뜻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나하고 나이도 비슷한 것 같고 이웃이니 몇 번 인사하면 금방 친해질 것도 같아 용기 내며 그 여자를 불러보기로 합니다. 저기요 라고 말하는 그 타이밍에 또 2층 집으로 들어가는 그 여자. 성민 씨는 아쉬운 듯 다음을 기약하며 본인도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이웃집 주인 아주머니가 옷을 잘 차려입고 남편과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민 씨가 내려오자 주인 아주머니는 잘됐다면서 마침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고향에 일이 생겨서 이틀 정도 집에 못 들어오니 집 좀 잘 봐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민 씨는 그러면 오늘 밤, 내일 밤에 확실히 안 오는 거냐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집 아주머니가 소리에 상당히 민감해 있다고 합니다.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배달 음식 시키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주인집 아주머니가 올라와 조용히 해달라며 자주 뭐라 그랬고 친구도 조용히 대화하는 거 답답하다며 성민 씨 집에 오는 걸 꺼려했기 때문에 주인집이 확실히 안 올 거면 친구를 부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1층은 불이 꺼져 있고 조용했습니다. 막 떠들어도 뭐라 할 사람도 없으니 친구 지환 씨를 부르게 됩니다. 이날은 금요일 여름밤이었는데요. 그렇게 친구를 부르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치맥을 배달시켜 오래간만에 크게 떠들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성민 씨는 옆집 2층에 진짜 예쁜 여자가 산다 이러면서 지환 씨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2층에 난간을 잡고 길 가는 사람 쳐다보고 정면을 응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간다. 담배 피우러 나갈 때 가끔 보게 되는데 말이라도 걸어볼까 하면서 지환 씨에게 말하는데요. 지환 씨는 잘 됐다면서 한번 인사해 보라고 혹시 잘 될지 아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밖에 나와 2층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옆집 2층 여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원 씨가 작게 저 여자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쁘네 하면서 성민 씨에게 인사해보라고 막 어깨를 손으로 치는 것입니다. 성민 씨는 옆에 친구도 있으니 자신감이 생겼고 그 여자를 부르려는 순간 야야 우리 편의점 가서 맥주나 사오자 하면서 다급히 지환 씨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는 저 여자에게 인사해보라며 떠밀더니 인사하려 하니까 갑자기 편의점을 가자 한다고? 장난치는 줄 알고 성민 씨는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환 씨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무튼 가자고 하면서 소리까지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겹결에 같이 편의점으로 가게 되는데요. 길을 걸으면서 지환 씨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환 씨가 봤을 때도 상당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려는데 그 여자가 공중에 떠 있는 것입니다. 발이 지면에서 20cm 정도 떠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피부도 지나치게 하얀 것이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속으로 저건 사람이 아니다. 이리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 순간 귓가에 대고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네 친구한테 말하지 마. 내가 사람 아니라는 거. 이런 소리가 나서 재환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성미 씨는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그래서 또다시 말 안 할 거지. 내가 사람 아니라는 거. 이 소리가 들리자 지환 씨는 그 여자를 바라봤는데요. 그 여자는 기괴한 표정으로 웃으며 지환 씨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성민 씨에게 편의점 가자며 집 밖으로 나왔던 것이죠. 그렇게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좀 이야기하다 친구는 집에 가겠다고 했고 성민 씨는 귀신 봤다고 해놓고 혼자 빠지는 거냐며 따지니 지환 씨는 마지못해 성민 씨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합니다. 다시 집으로 가니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환 씨는 닫힌 대문과 수많은 고지서 뭉치를 보고 이거 빈집이네. 저 여자 귀신 맞다니까 하면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또 집에 가겠다는 걸 성민 씨는 겨우 진정시키고 자고 가라 말했다는데요. 성민 씨도 도저히 집에 혼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이 집에 들어가니 특별한 건 없었고 둘 다 잠이 오질 않아 그냥 치맥이나 마저 하면서 새벽 내내 안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혹시나 주인집에서 올라왔나? 시끄럽다고 조용해달라고? 차라리 그랬으면 다행이지 싶었습니다. 지환 씨가 옆집 여자가 귀신이라고 하니 이 노크 소리가 상당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성민 씨 집 현관문은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밖에 누가 서 있는 형체는 보이는데요. 근데 그 형체가 하얀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딱 봐도 옆집 여자가 서 있는 게 반투명 유리 너머로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반투명 유리라 확신할 수 없지만 이 시간에 주인집 아니면 노크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성민 씨와 지환 씨는 가만히 없는 척 했다고 합니다. 노크는 지속되었는데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다음날 친구는 집에 가고 성민 씨 혼자 집에 있었는데 그 일을 겪은 후 무서워서 주변 PC방에 시간을 때우기도 했지만 마냥 거기 있을 수도 없고 결국 집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다행히 옆집 여자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여는 순간 엄청난 냉기가 성민 씨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촉. 뭔가 차가운 무언가가 성민 씨 뺨을 스치고 집 안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이거 귀신이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하며 애써 무시했으나 그날 밤 그 여자를 집 안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내일 출근을 위해 일찍 자려고 거실에 불을 껐는데요. 불을 끄니 어떤 사람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놀라서 다시 불을 켜니까 아무도 없고 불을 끄니 어떠한 사람의 형체가 보이고 귀신인 것 같아 그냥 집안의 불을 다 켜둔 채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위까지 눌리게 되는데 옆집 여자가 누워있는 성민 씨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 강력한 힘. 기절 직전까지 갔으나 다행히 꿈에서 깬 듯 가위에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가위에 눌리더니 그 여자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거 무당이라도 불러 굿이라도 해야 하나 하다가 주말에 이상한 걸 목격하게 됩니다. 옆집 대문 앞이 엄청 소란스럽길래 가까이 가봤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며 어떤 남자가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개업자도 머리만 긁적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싸우는 걸 들어봤더니 이 집을 사기로 했는데 집안에 이상한 물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마 관련 영화를 보면 별 모양의 석판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집안에서 발견되었고 버팔로 머리 박제시켜 놓은 것, 어떤 동물인지 알 수 없는 두개골, 뭐라 썼는지 알 수 없는 수천 장의 부적들, 악마를 형상화한 조각상들이 집안에 가득 찼고 일부 물건은 집 밖에 내놓았는데 성미 씨가 봤을 때도 마치 어떤 악마의 이식을 한 것은 아닌지 바로 느낄 정도의 흉측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왜 이런 게 있냐, 사이비 종교 이식 같은 거 한 것 같은데 그걸 알고도 나한테 팔아먹으려 한 거냐며 엄청 따졌고 그리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부동산에서도 억울한 게 보통 집안을 다 확인하고 매물을 내놓는데 갑자기 저러한 물건들이라니. 그러면 집을 내놓은 후 추후에 누군가 갖다 놨다는 것인데 지금도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합니다. 며칠 뒤 용달차가 와서 옆집의 물건을 수거해 가는 게 보였습니다. 동물 박제시켜 놓은 거에 각종 짐승뼈, 수백 개의 양초들, 악마의 모습으로 조각한 물건들을 수거해 갔는데 용달차 몇 대가 왔는데도 수거 못해 갈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사인 가족이 그 집에 살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물건을 수거해 간 뒤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